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해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처벌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가중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모두 인정돼 가중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음주 상태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아파트 앞 노상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는데요. 경찰관 C씨는 음주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가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C씨는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점, A씨가 하차한 차량이 112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음주 측정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도주하다가 경찰관 C씨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C씨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도주를 시도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이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점 등을 보았을 때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헌법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같이 12대 중과실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돼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구구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가중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D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50km인 지점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질주했는데요. D씨는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E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E씨를 충격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E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렸고 E씨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D씨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D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E씨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E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D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D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모두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